안녕하세요. 이름 아빠 김경현입니다. 오늘이 2월 5일, 드디어 저희 창고에 가득 찼던 사과를 거의 다 팔고 지금 상자가 이렇게 많이 밖에 쌓였습니다. 여기는 작업을 하고 상자가 더러운 거는 바로바로 씻어 가지고 이렇게 재워둡니다. 그럼 창고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득 찼던 창고가 이제 이렇게 텅 비었습니다. 오늘은 창고 청소를 하고 밖에 쌓여있던 상자를 여기다 집어넣을 겁니다. 청소를 하고 그래도 한 일주일은 말려야 됩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청소를 하겠습니다. 이제 청소가 끝났습니다. 구석구석 깨끗이 물 청소를 하고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말리고 나서 아까 거기 상자하고 팔레트를 적재할 겁니다. 이제 오늘 청소는 1차 청소는 마쳤습니다. 다음에 이제 사과 수확 전에 다시 한 번 더 청소를 할 겁니다. 오늘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큰 창고를 비우고 이제 청소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작은 창고에 한 컨테이너 상자로 50상자 정도만 남았고 나머지 모든 사과는 판매를 완료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빨리 저희 사과를 다 판매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택배로 방향을 바꾸고 만 4년 만에 저희 사과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2020년 같은 경우는 2,500장 여름 사과까지 한 2,800상자 정도 되는 거를 공판장에 하나도 내지 않고 100% 직거래로 판매를 완료했습니다. 제가 지난 4년간 직거래를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5년도에 기농을 했고 직거래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거는 2017년도입니다. 저희 그때 아버지가 몸이 좀 많이 편찮으시고 제가 기농한 지 이제 만 2년 횟수 3년째 수확을 하고 그해 사과값이 엄청 안 좋았습니다. 전국적으로 55만 톤 생산 이렇게 해서 2만원, 3만원 받으면 잘 받았다라고 컨테이너 상자로 3만원 받으면 잘 팔았다고 얘기할 만큼 값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저희 28,600원에 아버지가 이제 장사분한테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과 수확을 하려는데 수확 시기에 비가 좀 잦고 해서 사과 색이 잘 안 났습니다. 이렇게 미루고 하다가 한 2주일 가까이 2주 정도를 수확 시기를 연기를 했는데 저희들은 이제 날이 너무 추운 사과가 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11월 중순쯤에 11월 10일 전후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때 사과를 수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사한테 한 차를 보냈는데 장사가 다시 와서 사과를 못 사겠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사과 색이 너무 안 났다, 못 사겠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 앉은 자리에서 그 당시 돈으로 총 상자당 3,000원인가 빼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총 금액으로는 한 400만원 정도가 빠지는 거더라고요. 저는 경험도 없고 이런 창고도 준비 안 돼 있을 상황이고 아버지는 몸이 편찮으셔서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장사분한테 말씀을 드렸죠. 우리 사과 한번 먹어봤냐? 내가 남들은 쉽게 농사 짓지만 제초제 치고 비료 주고 쉽게 농사 짓는데 나는
맛있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1년에 6번 정도 풀을 뺀다 예초기를 가지고. 그렇게 되면 저녁에 밥도 못 먹을 만큼 손이 덜덜 떨려서 밥도 못 먹는다. 그렇게 힘들게 농사 지었고 내가 GAP 인증서도 받아 놓고 지금 그것도 줄 수 있다. 먹어보고 우리 걸 좀 판단해 주면 안 되겠냐 라고 부탁을 하니까 그 장사분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아직도 너무 충격이었고 가슴에 새겨두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눈으로 팝니다. 맛 필요 없어요. 그리고 뭐 어떻게 농사 지으시는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일단 색깔 좋으면은 됩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 제가 그 장사분한테 딱 그때 한마디 약속을 했어요. 지금은 내가 경험도 없고 뭐 이런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내 사과 좀 사가 주세요라고 내가 당신한테 부탁을 하지만 향후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겠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당신이 내한테 사과 제발 팔아주세요 하게 만들 테니까 오늘 사과는 가지고 가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고 그로부터 지금까지 딱 5년이 걸렸습니다. 그때 장사분이 가지고 가고 남은 그 저희들 촌에서 말하는 뒷방입니다. 색깔 덜 나서 마음에 안 들고 기스 있는 사과가 한 200상자 됐습니다. 컨테이너 상자로. 그때 방법은 없고 회사 생활 했던 인맥으로 한 100여 분 제가 전화를 다 돌렸습니다. 내가 상황이 이러이러하니까 사과를 좀 사주라 부탁을 드렸죠. 그러면서 하나하나 제안을 했습니다. 사과 드셔보시고 맛이 없으면은 돈은 안 보내도 됩니다. 제가 먼저 사과를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라고 100여 분 정도 사과를 보내드렸어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사과가 너무 맛있다고 다들 재주문이 들어와서 그 200상자를 한 달도 안 돼서 제가 다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맞다. 정답은 직거래다. 그러면서 제가 찾은 농사의 두 번째 답은 직거래입니다. 직거래를 해야만 건강한 농산물을 소비자는 싼 가격에 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나름 소신을 가지고 땅을 일구는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좀 더 느리고 사과도 못 날 수도 있고 색깔이 못할 수도 있고 모양이 삐뚤빼뚤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병 걸린 사과들이 좀 더 많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4년간 해본 결과로는 저희 사과 한번 드셔보신 분들은 저를 믿고 꾸준히 드셔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간 유통 과정이 빠지기 때문에 신선하고 맛있는 사과를 소비자는 이틀 뒤면은 집에서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유통 과정으로는 저희들이 10,000원에 팔게 되면은 중간 유통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 소비자는 20,000원에서 30,000원을 주고 드셔야 됩니다. 중간 유통 과정에서 그만큼의 경비가 발생을 하고 또 그만큼의 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생산자는 신선한 걸 팔더라도 소비자는 신선하지 못한 것을 드시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단편적인 기준, 색깔만 잘난 게 좋은 거라는 기준에 의해서 과도한 쓸데없는 착색제, 호르몬제, 비대제, 영양제 이런 거를 친 사과를 소비자는 비싼 가격에 주고 사 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직거래를 시작해서 4년 하면서 점점 내실을 다져가면서 제가 기농 초기에 잡았던 목표대로 땅을 천천히 일구어 가면서 땅이 회복되고 사과나무가 회복되고 그러면서 사과도 건강해지고 이 과정이 6년, 7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직거래를 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산자는 조금 더 비싸게 그리고 소비자는 조금 더 싸게 중간 유통 과정에 소요되는 경비를 반반씩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선하고 건강한 것을 바로 드실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경쟁을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생산자 스스로도 자기 농산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남들은 다 색을 위주로 농사를 짓지만 나는 마술을 위주로 지을 거야. 나는 건강을 위주로 지을 거야. 그리고 나는 모양이 못 나더라도 맛있는 사과를 만들 거야. 제가 사과를 농사를 짓기 때문에 사과로 비유를 많이 할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기만의 농법이 개발이 되고 그 농법
된다라면은 쓸데없는 색깔만 내기 위한 경쟁을 안 해도 됩니다. 쓸데없는 은박지를 안 깔아도 되고 저겹이라는 과도한 인건비가 드는 걸 안 해도 되고, 그렇게 되면은 생산 단가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과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농민 스스로가 자기 그 농산물에 대한 자부심을 느낀다면은 드시는 분들은 당연히 건강하고 맛있는 걸 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기 농산물에 대한 책임감이 있습니다. 바로 문제가 있을 시 소비자가 바로 전화를 하게 되기 때문에 책임감이 더 있어지고, 그러면은 당연히 더 건강하고 맛있고 안전한 농산물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지 이유 때문에 모든 농민들이 직거래를 할 수 있다면 하는 게 향후 농사로 살아남는 길입니다. 농사는 바로 직업입니다. 저한테 직업이 농사고 이 사과가 저한테는 생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이름을, 김동현이라는 제 이름을 걸고 농사를 짓고 여기에 부끄럽지 않게 매일 스스로 경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산업이 되는 거는 저는 참 반대합니다. 농산업이란 산업이라는 거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윤 추구가 목적이 되었을 때는 건강한 먹거리는 생산될 수 없습니다. 그냥 배불릴 수 있는 먹거리는 생산될 수 있지만 건강한 먹거리는 생산될 수 없습니다. 예전에 동의보감인 강의에서 말씀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라고. 그만큼 농업인들도 의무감을 가지고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조금 늦게 가더라도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직거래를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7년간 농사를 짓고 공부를 하며 여러 가지 교육을 들으며 계속 머릿속에 남는 것들은 그겁니다. 농사의 답은 땅이고 천천히 가야 되는 게 농사고, 그리고 농사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직거래를 해야 되는 것. 이 농사의 답은, 제가 찾은 답은 이 두 가지입니다. 땅을 일구는 농사, 그리고 직거래. 이걸 꾸준히 실천을 하면은 소비자분들도 그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마케팅, 여러 가지 방법의 마케팅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마케팅은 진실 마케팅입니다. 한두 해 장사할 것 같으면, 농사 지을 것 같으면은 속이고 값 높이 올려서 돈 좀 벌고 농사 치우면 됩니다. 그러나 평생 농사를 지을 거고, 저도 향후 20년은 최소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한결같이 꾸준한 모습을 보여드리면은 고객분들도 알아주시고, 이거 진실은 언젠가는 통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이런 거는 아니고, 오늘 드린 거는 순수 제 개인적인 소신이고 생각입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찍어서 남기는 이유는 보여드리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 원론적인 이유는 제 스스로 향후 몇 년 뒤에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을까, 초심을 잃지 위한 것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저희 아들 하나밖에 없는 우리 이름이 동준이가 농사를 짓는다라면은 제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노하우나 이 방법들을 알려주기 위한 방법이고, 향후 제가 기회가 된다라면 제 뒤에 귀농하는 친구들한테 조금이라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거를 위해서 영상을 찍는 거기 때문에, 저랑 개인적인 의견이 다르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욕하지 마시고 그냥 제 거 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짧은 개통 철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로아빠 김경현이었습니다.